장미와 소년. 이용옥. 단풍의 잔치가 끝난 교정은 스산하기만 하다. 세상을 달구었던 오색 잎들은 땅에 떨어져 쓸려 다니고, 풍성했던 나무는 바람 머물 곳 하나 없이 앙상하다. 서리를 이고 핀다는 국화마저 자취를 감춘 11월의 끝자락. 생명이 사라져간 터는 바라보는 마음까지 스산하게 한다. 진눈깨비가 휩쓸고 간 지금 5월꽃 장미가 피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구석진 서쪽 화단에서 흑장미를 처음 본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활짝 핀 한 송이 장미가 3개의 꽃망울을 거느렸다. 그것은 흡사 세 자매를 데리고 세상 구경에 나선 큰언니 모습이다. 무모한 자매들 같으니라고. 매운 계절을 겪어본 생명체들은 이미 잎눈을 닫고 꽃눈을 가려 각자 울타리 속으로 숨어버린 지 오래다. 줄기와 잎, 꽃과 봉우리까지 오롯이 바람에 맡긴 채 한들거리고 있는 꽃. 눈서리쯤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의연히 피어있는 그 꽃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첫봄, 눈 속에 본 매화만큼이나 진한 감동이 인다. 아니, 그보다도 더 애틋하다. 응축된 대지에서 잉태한 초봄 매화는 첫 생명의 탄생을 바라는 기다림의 꽃이다. 환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그러나 이 겨울의 장미는 플래카드도 군중도 자취를 감춘 대회장에 들어선 마지막 주자. 환호도 월계관도 그에게는 없다. 어떤 이에게는 한낱 때를 모르고 나부대는 철없는 시절이 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어쩌다가 햇살 따사롭던 시절을 놓치고 이제야 봉우리를 터뜨렸을까. 눈서리를 이겨내며 있는 힘을 다해 피워낸 한떨기 꽃. 검붉은 꽃송이가 도도하게 창공을 지키고 있다. 나는 아련이라도 하듯 날마다 그를 보러 갔다. 때로 중얼거리며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손을 내어 꽃잎에 대어보기도 했다. 눈이 내린 날은 눈을 털어내며 두 손을 마주잡아 꽃봉오리를 감싸 안았다. 이 여린 것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남은 꽃망울들을 터뜨려나 볼 수 있을 것인가? 가슴까지 전해지는 냉기에 마음만 애달팠다. 그러나 꽃은 의연하게 먼 곳을 바라볼 뿐 제 앞에 허용된 시간이나 관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고고하기만 했다. 존재 그 자체만이 의미라는 듯. 뭐 하세요? 소년이 다가왔다. 주춤주춤. 아이는 늘 주춤주춤이다. 헨리 데이비드. 영국의 두 왕을 한 이름에 담고 있는 아이. 녀석은 정말 어느 먼 나라 왕가의 고귀한 혈통일까? 흑장미와 소년의 검은 피부가 의외로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달리기를 잘하지만 정작 달리기 대회에서는 뒤로 빼고 물러서 모습을 감추는 아이. 나는 꽃을 가리키며 녀석에게 묻는다. 무슨 꽃인지 아니? 예쁜 꽃이네요.
아이는 입가 가득 해벌쭉한 웃음을 담고 장미꽃을 바라본다. 나이지리아 출신 아빠와 한국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녀석은 다부진 골격에 눈이 크고 입술이 두툼하다. 아이는 본국으로 돌아간 아빠를 못 본 지 오래되었다고 했다. 장미꽃이야. 아이가 꽃을 올려다본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지를 잡아내려 녀석에게 꽃을 보인다. 만개한 꽃송이에 내려앉은 햇살이 명암을 드리워 꽃은 더 검고도 붉다. 그리고 아름답다. 소녀는 한참 동안 꽃을 본다. 그리고 피지 않은 꽃송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진다. 까만 손가락 사이의 장미 봉오리가 순하게 제 얼굴을 소년에게 맡긴다. 녀석은 여러 날 만에 학교에 왔다. 결석이 잦은 아이. 엄마가 보내오는 단문의 메시지는 늘 배가 아파 못 가요 였다. 왜 배가 자주 아플까 궁금했지만 의문은 오래 가지 않았다. 문자를 받은 어느 날 운동장에서 동생과 놀고 있는 녀석을 발견한 것이다. 결석 사유를 물으니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것. 동생이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아이 배가 아픈 날이었다. 어이가 없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교육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였던 시절. 40여 년 전 농번기에는 학교를 못 오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녀석은 바로 그때를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꽃을 보는 아이 사진을 찍었다. 셔터 소리에 놀란 녀석이 어색하게 나를 쳐다본다. 나는 장미가지를 더 끌어내려 꽃송이가 가슴께에 오도록 쥐어주고 본격적인 포즈를 만든다. 그리고 웃음을 주문한다. 두툼한 입술에 만들어진 어색한 미소가 눈가까지 번진다. 인의적 미소도 때로 천진하고 예쁠 때가 있다. 나는 두어 번 더 셔터를 눌렀다. 녀석이 꽃가지를 놓고 멋쩍게 웃더니 운동장 쪽으로 뛰어간다. 소년의 손에 잡혔다 놓인 장미꽃이 오래 한들거린다. 아이가 달려간 쪽을 바라본다. 하지만 나는 뛰노는 서너 명 아이들 중 녀석을 구별해내지 못한다. 다행이다. 누군가 저를 구별하지 않더라도 그는 늘 무리 속에서 제 자신을 분리해내며 짧고도 긴 생을 편치 않게 살아왔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혹은 무심결에 건네는 칭찬이나 격려는 쑥스러워하면서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주먹다짐도 불사하는 아이. 남과 다른 자신을 긍정도 부정도 못하면서 녀석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의 벽을 쌓아왔으리라. 소년이 피지 않은 꽃봉오리 같다는 생각을 한다. 날마다 아래로만 향하는 수은주에 미동도 못하는 꽃봉오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저 생명체도 잎사귀 벌려 햇살을 모으고 땅속 더 깊이에서 물기와 양분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이다. 찬바람만 좀 더 잦아든다면, 햇살만 좀 더 비춰준다면 저 단단한 봉우리도 틀림없이 그 망울을 터뜨릴 것이다. 그때 녀석이 그 꽃을 보면 좋겠다. 도톰한 꽃잎과 검붉은 색채가
제 계절에 핀 장미보다도 싱싱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하나 피어나는 꽃잎들을 몇 번이고 세어보며 제 자신도 피워내야 할 꽃임을 깨닫는다면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미는 한들거린다. 저녁 햇살을 받은 꽃봉오리가 순간 반짝 빛을 발한 것 같기도 하다.